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축구라는 게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변수에서 어떻게 이 팀이 굉장히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승 경쟁을 얘기를 했는데요. 4위권 경쟁을 짧게 좀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4위권 경쟁에서는 일단 팬들의 많은 관심사는 리버풀을 꺾은 팀. 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이제 순위상으로는 6위인데 이게 아틀레티코의 근 한 10년 가까운 역사에서는 조금 이게 이례적인 지금 순위에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부터는 정말 잘해왔던 팀이니까요. 그런데 아틀레티코에게는 조금 쉽지 않은 레이스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주앙 펠릭스 선수가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부상을 당했는데 복귀가 머지않아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훈련으로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장 첫 경기에는 좀 주앙 펠릭스 선수가 못 나올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아틀레티코 공격을 전반기 때 그래도 숨통을 많이 틔워줬던 선수가 앙헬 코레아 선수인데 네. 앙헬 코레아 선수가 또 부상이에요. 그래서 주앙 펠릭스는 빨리 그래도 돌아올 것 같지만 앙헬 코레아는 오히려 펠릭스보다 더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오는 걸 보면 모라타 선수도 약간 예방 차원에서 조금 첫 경기에는 뭔가 벤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디에고 코스타가 해줘야겠네. 네, 그러면은 공격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마도 디에고 코스타와 토마 르마로 투톱이 르마를 아예 스쿼드로 놓고. 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이제 아틀레티코가 일단 초반에는 공격진 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이제 수비력으로 승부 볼 때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남은 11라운드에서는 승리를 하는 경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펠릭스 선수 완전히 돌아오기 이전까지 또 코레아 선수 없는 동안에 어떻게 이제 공격을 풀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약간 아틀레티코도 걱정이고 그 아틀레티코도 남은 경기 중에는 베티스전, 소시에다드전, 빌바오전, 바르셀로나 원정, 아까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전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일정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어떻게 터져주느냐가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4위 싸움에서는 저는 그래도 유리한 팀은 세비야라고 봅니다. 세비야. 네, 일단 따놓은 승점이 47점이라 그렇죠. 다른 팀들보다는 1, 2점이라도 조금 많은 데다가 세비야도 베티스,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비아레알, 빌바오, 소시에다드전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비야가 예전에 화끈함은 좀 없어졌지만 올 시즌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경기 속에서 뭔가 상대보다 한 골이라도 더 넣는 그런 식의 운영으로 지금 승점을 여태까지 모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은 경기는 세비야도 어렵긴 어려워요. 세비야도 지금 바르셀로나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앞서 있는 이 점이 뭔가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스페인 리그에서의 변수는 헤타페와 소시에다드가 사실 전반기에 박수, 칭찬으로 하자면 양대 칭찬받을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칭찬 클럽. 네, 칭찬 클럽이죠. 그런데 헤타페와 소시에다드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새로운 시즌 시작하는 지금 것처럼 그렇죠. 됐는데 과연 전반기 때 그 자신들의 강점을 그대로 발현할 수가 있겠느냐가 상당히 큰 변수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이제 젊은 선수들의 어떤 특히 아주 세밀하고 창조적인 축구를 잘했던 팀이고 헤타페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올 시즌 트렌드 전술 말씀드릴 때도 어그레시브는 올 시즌 뭐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거의 헤타페다. 이 팀은 점유율도 낮으면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아주 특이한 성향의 팀이다. 보통 점유율이 낮은 팀들은 보통 자기 진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때려 넣으면서 압박하면서 상대 진영에서만 경기를 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스타일의 네. 팀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헤타페가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요 5명 교체를 잘 활용해서 과연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아니면 소시에다드가 계속 이제 창조적이고 세밀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저는 근데 헤타페와 소시에다드가 그렇게 유리한 장은 또 아니라는 생각은 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두 팀은 아틀레티코와 세비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타페가 잘했지만 예를 들어 주전 11 플러스 한 3명 요 정도가 헤타페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선수진이고 소시에다드도 사실은 후보 선수들까지 망라했을 적에 보면은 아틀레티코와 세비야보다는 약간 좀 후보 선수의 두께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3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이 레이스에서 과연 헤타페 소시에다드가 끝까지 자신들의 축구를 할수 있을 지속적으로 것인지. 추구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발렌시아는 우리가 이강인 선수 때문에 일단 뭐 많은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상 복귀가 된 거는 상당히 좋은 그렇죠. 일이죠. 그리고 발렌시아 입장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발렌시아의 유일한 정통 9번이라고 할 수 있는 막시 고메즈 선수가 사실 요 선수가 수술도 했기 때문에 못 뛸 것 같았어요. 거의 올 시즌은 거의 끝난 것 같았는데 막시 고메즈 선수도 발렌시아가 돌아오죠.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발렌시아는 나쁘지 않고 남아있는 경기를 보시면은 빌바오전이 있고 원정 경기에서 레알, 비아레알, 세비야전이 있거든요. 그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저는 발렌시아가 요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만 승점을 가져온다면 1점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의 레이스는 오히려 조금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시 고메즈 선수, 이강인 선수도 다 돌아왔고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챔스티켓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강인 그리고 기성용 선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과연 이 둘이 얼마나 좀 많이 얼굴을 비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아요. 일단 현재 정황을 보면은 기회를 예전보다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이강인 이강인 선수는 갑자기 몸이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몸싸움이 좀 약했기 때문에 네. 부족했던 근력을 좀 만들려는 노력을 이 기간에 이강인 선수가 했고요. 그리고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발렌시아가 지금 4위 경쟁하는 다른 팀들 헤타페나 소시에다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스쿼드의 깊이가 조금은 더 두껍습니다.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 짧은 기간의 일정 중에서 노련한 뭐 파레오 같은 선수나 중앙 미드필더 콘도그비아나 이런 중심 체계가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뭐 젊은 페란 토레스나 솔레르나 뭐 여러 자원들 하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 자원으로 아마 세 경기 중에 1.5 정도는 투입될 수 있는 충분한 현재 몸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빡빡한 일정에서 이강인 선수의 롤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비중 있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러브콜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렇죠. 더 그리고 쓰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발렌시아? 훈련 과정 중에 모르겠습니다. 셀라데스 감독이 볼 때 네. 이강인 선수 부족했던 부분들 스스로 노력한 것이 외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게 아마 경기력 향상으로 지금 선수끼리 팀 훈련은 이제 막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훈련을 많이 못 하고 다시 또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일단 개인의 몸 상태가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선수들이 다 일정하지 않은 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좋은 지금 폼만 유지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중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강인 선수에게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요르카는 강등권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요르카란 팀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허리라인에 홀딩 미드필더인 이드리스 바바 선수가 있고요. 베테랑 노장인 살바세비아 선수가 있습니다. 네, 살바세비아 선수는 조금 공격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또 맡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뭐 일본 선수인 구보 같이 윙포드로 활용되는 선수가 있는 그리고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가 예, 또 중앙 다니 미드필더가 로드리게스가 있죠. 또 측면과 중앙으로 넘나드는 그러한 공격적인 롤까지도 수행하는 그런 이제 라인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마요르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살바세비아가 아무래도 지금 같은 짧은 일정에서는 나이도 많고 네. 풀로 쫙 투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네. 여지는 충분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처럼 이제 강등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들이 특히 막판에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바 같은 홀딩 미드필더 유형도 있지만 기성용 같은 선수를 넣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감독의 선택에 있어서 기성용 선수는 여러 옵션에서 지금 선택의 폭을 넓혀가는 데 중요한 자원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현재 팀 처한 상황이나 정황을 볼 때 이강인과 기성용은 여전히 활용 기회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다만 이제 아마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마요르카 클럽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줄만 추가하자면 뭐요? 강등권 경쟁 6팀을 이제 대표적으로 장 의원님이 읊어주셨잖아요. 그 마요르카, 레가네스, 에스파뇰의 그 위에 있는 팀들인 셀타, 에이바르, 바야돌리드까지. 근데 이 6팀을 통틀어서 특히 21세기 들어 전통의 라리가 4강과 경기가 다 남아있는 유일한 팀이 마요르카입니다. 마요르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세비야까지. 다른 팀들은 이 중에 한둘이라도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마요르카는 이 네 팀과의 경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또 중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티비가 활동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기성용 선수의 남은 경기들 가운데에서는
레알전, 바르셀로나전, 세비야전, 아틀레티코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자체는 뭐 볼거리는 제공이 되는데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가장 괴로운 일정표가 지금 남아있는 그렇죠. 팀이 사실은 마요르카입니다. 근데 기성용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또 이유가 단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다시 뭐 다른 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역량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4개월이었죠. 4개월이었기 때문에 딱 되게 되죠. 원래는 끝나는 거죠. 네. 끝나는 건데 이제 지금 시즌을 끝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는 마무리를 잘해야 네. 남은 시기에 계속 지금 마요르카에서 뛸지 아니면 또 새로운 개척을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남은 11라운드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한번 라리가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우승 경쟁팀의 승점 차가 단 2점 차고요. 그리고 3위부터 7위까지 챔스 다른 팀들의 승점 차는 5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강등 경쟁까지 정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성용 그리고 이강인 선수까지 응원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라리가 즐겨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